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셔야겠죠.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목매를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는 수량이나 충분하게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은 한 10주, 100주, 1000주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차분하게 하셔야지, 너무 가격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져요. 마음의 부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총알 범위 아니면은 여유 작은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사서 모으는 습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무리하게 대출하거나 빚을 내 가지고 집을 팔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요. 몰빵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로서 항상 대응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볼 때 비메모리 쪽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은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 쪽이 좀 잘 나가요. 엔비디아 비메모리 쪽에 이제 엔비디아나 인텔은 엄청나게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메모리도 이제 나름대로 초격자가 좀 위기가 아니고 흔들흔들하다, 흔들흔들 위기라는 또 그런 얘기를 또 뿌려내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가 들어, 이런 기사도 보면서 한순간에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꼬여가지고. 항상 삼전은 늘 위기였어요. 위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에 있는 똑똑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알아서 다 대응을 하겠죠. 미래에 관련된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만 잘하면 돼요. 투자만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주주가 주인이에요.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인의식 갖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양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양이라는 것은 수량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최첨단 분야에서는 질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죠. 니온 게이자의 신문, 일본 니케이에선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인데, 엔비디아의 중앙 처리 장치 출시 선언과 인텔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평가를 했어요. 글로벌 완성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하고요, AI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동시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그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양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최첨단에서는 질의 경쟁도 치열하다. 양의 경쟁과 질의 경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인텔의 아성인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을 선언했어요. 결국 엔비디아가 인텔 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저렇게 한번 또 완전 설레발 아닌 설레발 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인수한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설계 기업 ARM 유명하죠. ARM이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용 CPU인 그레이스를 2023년 초에 인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GPU 시장의 최강자예요. 지금 아직도 군림하고 있고, 그래픽 처리 장치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CPU 시장에서는 입지는 열악하죠. 완전 초짜백이죠. 아직 CPU에서는 어디 강자한테 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엔비디아의 GPU는 인텔 CPU가 장착된 컴퓨터에서 CPU의 연산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보조 수단에 그쳤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레이스 출시로 인해서 이 같은 상황은 이제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엔비디아 그 GPU하고 인텔의 CPU를 결합한 그 기존 시스템보다 그 AI 처리 속도가 10배 빠를 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배. 엄청나게 빠르죠. 이제 속도가 상당히 이제 고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그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서버용 그 CPU 시장에 90% 이상을 장악한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참 꿈이 크네요. 그래도 인텔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겠다. 엔비디아 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생뚱맞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전일 대비 5.62% 급등한 반면에 인텔 주가는 4.18 하락하는 그런 양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영역 확장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그 경쟁이 유례 없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 분야별로 이제 확고한 강자가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그 분업 구조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신호탄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인텔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마 GPU 시장 한번 뚫고 가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니들도 CPU 하지 말고 GPU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 한번 박살 내봐라. 난 그렇게 얘기해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업계 관계자는 그 엔비디아의 그 CPU 시장 진출은 혁신과 도전 없이 기존 사업에 안주하다가는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그런 거죠. 일종의 경고 메시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업계도 메모리 강자라는 지위에 안주해서는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하면은 언젠가는 또 도태될 수 있다. 왜냐면 워낙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실력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R&D 개발 투자해야겠죠. 일단 엔비디아의 이제 허를 찔른 인텔은 이날 차량용 반도체 이제 생산 계획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겔싱어 인텔 최고 경자가 이날 백악관이 소집한 그 반도체 공급망 대체 회의 이후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직접 나서겠다. 향후 6에서 9개월 내에 실제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인텔은 기존 설비 일부를 전환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가지고 인텔은 지난달에 그 2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죠.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부분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텔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계획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정부의 생산 확대 요청에 업계가 즉각 화답하는 등 민관이 혼연일치된다. 그래서 공급난 해소에 나서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뭐 민관 합동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5세대 그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핵심 역량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재밌는 현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역시 시스템 반도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최소 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AP가 필요하고요. 10여 개의 이미지 센서, 그 30개의 전력 관리 반도체, 그 4개에서 5개 정도의 디스플레이 구동칩,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그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요. 자율주행에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저장 장치 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전자제품에서 정보 처리하고 뭐 제어하고 뭐 가공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 그 시스템 반도체는 그 팹리스가 설계한 뒤 그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를 고객한테 납품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2019년 기준 그 한국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이 그 삼전 시스템 사업부 2.4% 정도 되죠. 총 3.2% 수준에 그쳐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나마 3전 빼면은 1%도 안 됩니다. 완전 바닥이죠. 이런 부분 빨리 키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주까지 이쪽이 미래 먹거리인데 너무 좀 우리가 좀 소홀히하지 않았나.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쪽 부분을 좀 키워야 돼. 이게 차후 미래 먹거리인데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설상가상으로 그 최근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는 그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요.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 수 아래로 간주했던 경쟁사들이 현재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잇따라 빼앗기는 등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는 합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3위 미국 마이크론이 지난해 11월에 176단 낸드 만들었다고 하죠. 공개했죠. 그리고 올 1월에는 세계 최초 4세대 10나노급 D램 생산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볼 때는 3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또 좋은 거 만들고 있을 겁니다. 단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죠.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파운드리 점유율, AP 점유율 다 나와 있어요. 한국이 좀 약하죠.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나와 있는데, 하여튼간 삼성이 앞으로 잘 좀 해가지고 우리 메모리도 초격차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빨리 키워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 빨리 먹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십시오.